한 달 앞두고 있었지만 오늘 뒤집어 엎고 왔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아주 많이 복잡한 가정사가 있습니다. 제가 4살에 아버지가 산재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년이 되지 않아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한 집은 아주 화려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에게만요. 저를 방치하다 못해 너무너무 귀찮은 존재로 여기셨던 어머니는 저만 혼자 지하방에 가두어 키우셨습니다. 아침은 안 주고 점심은 유치원에 가서 먹고 돌아오면 1층에서 TV를 보다가 새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지하실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새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엄마는 항상 밥을 물에 말아서 주셨어요. 짐승이 먹는 것처럼 바닥에 내려놓으면 저는 허겁지겁 먹다 체해서 밤새 울고 아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2층짜리 양옥집이었는데 1층에서 엄마와 새아버지가 계셨고 2층에는 새아버지의 여동생들이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내려오지 않았어요. 짐승처럼 눅눅하고 추운 방에서 얼마간 있었던 저는 눈도 뜨지 못할 만큼 붓고 열이 나는 증상에 죽다 살아났고 이 소식을 들은 고모는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고모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제 아버지만이 피부치였던 고모는 저를 끔찍히 아껴주셨어요. 아버지와는 다르게 몸이 약해 잘 배우지도 못해서 학업을 중단했던 고모는 저를 맡으신 이후로 엄마가 되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저를 맡아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 때문에 힘들다 라는 소리 하신 적도 없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정말 유별날 정도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시고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귀지, 코까지 부모 없는 티는 어디서든 난다고 들으셨다며 꼼꼼하게 살피셨고 편도선이 잘 붙던 제가 열이라도 조금 날라치면 밤새 간호하시고 다 큰 나이에도 업어서 재워주셨습니다. 다른 애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다른 학부모들이 입방아 찌지 못하게 옷, 신발, 가방은 학기마다 바뀌었고 항상 최고 브랜드만 사주셨어요. 좋은 공연이나 전시회가 있으면 고모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더라 하시며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주말마다 데려가 주셨어요. 저를 먹여 살리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었던 택시회사 경리를 그만두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도배 일을 시작하셨어요. 일이 바빠지고 수완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갔고 고모가 하는 사업은 자리를 잡아 돈을 꽤 많이 모으시게 되었죠. 저도 고모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꽤 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나름 수재 소리를 들었고 현재 전문직이고 연봉은 1억이 조금 안 되네요. 제 예비신랑은 같은 분야인데 자격증을 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봉은 3천 조금 넘고 시댁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중형 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소개팅으로 만나 사랑을 했고 연애도 나름 오래 했습니다. 고모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정말 춤을 추셨어요. 좋은 집으로 시집간다고. 일사천리로 너무 잘 진행되던 중에 어제 예비 신우에게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짐을 포하시는 저의 고모를 창피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혼주석을 비웠으면 좋겠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오늘 낮에 어머니와 대면하여 여쭤보았습니다. 난색을 표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절 더 기막히게 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안은 장사꾼 상대를 안 하는데 아들이 널 워낙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다. 근데 결혼식까지 사람들 많은 그 자리에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함께 한다는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 더구나 엄마도 아니고 고모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결혼식에는 혼주석을 차라리 비워놓는 게 어떻겠니? 하시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게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분이라고 말씀드리니 어쨌든 엄마는 아니잖아 이러십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와서 얼마나 떨면서 울었는지요. 예비 신랑 보고 2번 얘기 안 나오게 해결하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 엄마 말이 틀린 건 없대요. 어쨌든 고모일 뿐이라고. 결혼식은 자기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올리자네요. 그 얘기 듣고 헤어지자 했습니다. 예비 시모, 시부, 예비 신랑 다 전화 오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고모에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간이 저리고 심장이 떨립니다. 저 잘한 거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고모를 저렇게 생각했다는 게 참을 수가 없어요. 후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가 온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음에 분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글을 쓴 다음 날 댓글을 확인하고 고모님께 사실대로의 내용을 많이 순화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말없이 듣고 계시던 고모께서는 처음에 절대 안 된다 하시더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너의 행복을 원한다면 네가 행복한 선택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똑똑한 우리 조카를 믿겠노라 하셨어요. 그러나 슬플지도 모른다고 온전히 네 몫으로 남기지 말고 고모와 함께 나누자라고 하셨고 저는 그렇게 파혼을 결정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비 시부모님이었던 분들을 혼자 만나 뵈었습니다. 고모가 같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슬퍼하시고 다른 얘기가 나올까 우려하는 마음에 혼자 갔습니다. 제 가정사를 다시 말씀드리고 제게는 고모 한 분만이 제 어머니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고모를 부정하는 것은 제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고 또한 무엇보다 예비 신랑과 뜻이 맞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역정 내시고 큰 소리 내셨고 욕도 하셨는데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 집에서도 귀하게 키운 아들이니까요. 예비 시모께서는 미안하다시며 고모를 혼주석에 앉혀도 되는 거면 결혼할래? 하시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였습니다. 식장 외 기타 등등 아직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취소하기로 했고 비용 처리는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의 눈물의 호소도 그 마음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예비 시댁에서 별의별 소리 다 듣고서도 다른 말대꾸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혼인으로까지 되지 않아 죄송할 뿐입니다. 건강하세요. 이 말을 끝으로 그 집을 나서니 저녁이더군요. 차를 갖고 가지 않아 택시를 타러 큰 길로 나가는데 고모가 계시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몇 시간을 서성이셨는지 고모도 오셨던 건지 두 눈가가 벌겋게 되셔서는 고생했다고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보내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쫓아오셨나 봐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고모와 치킨에 맥주 한잔 했고요. 휴가를 내고 싶었지만 고모께서는 당당하게 맞설하셔서 저는 열심히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휴가는 여름에 고모와 처음으로 가게문을 닫고 바캉스를 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덕분에 저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취하였고 저 스스로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20개에 달하는 댓글을 다 챙겨보았어요.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스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모와의 관계와 호적 정리를 생각해 보라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 생모와 그 남편분은 6년 전 화재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오지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신념도 다른 사람들이기에 제 인생을 존중받는 것까지 기대하지 않겠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히 파혼을 선택했고 그분들을 원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시댁 될 수도 있었던 그 집 참 이러면서 그냥 글 내리다가 고모님이 그 집 근처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대목에서 눈물이 왈칵 나네요. 고모님, 아니 정말 글쓰님에게는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두 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멋진 진짜 아름다운 모녀를 응원합니다. 댓글 2. 진짜 잘하신 거 맞습니다. 결혼 후엔 어차피 친정도 아니라고 명절에도 못 가고 경조사도 못 가겠네요. 그 집안의 돈이 전부 님 거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 궁핍하신 것도 아니고 능력 좋고 고모님이 반듯하게 키워주셨는데 금수만도 못한 짓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모님께 말씀드리면 당장은 마음 아파할지 몰라도 시집가서 온갖 서러움 당하고 인간된 도리도 모르는 집에 시집 보내 한평생 눈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개인적으로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지 말라는 편견을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명절에 저만 있으면 집에 간다는 올케. 정말 너무하네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명절 다가오니 또 머리가 아프고 남동생 연락 오니 짜증나서 글 써봅니다. 저희 집은 3남매고요.
장녀인 저 밑으로 동생은 결혼했고 막내 동생은 결혼을 안 했어요. 저희 친정은 지방이고 저는 친정과 같은 동네 살고 남편은 서울 사람이에요. 저희 시댁은 홀어머니만 계시고 따로 상 차리지 않는 집안이고 시아버님과는 이혼하셨어요. 명절에 왔다 갔다 하면 왕복으로 10시간이 넘게 걸려서 명절에는 오지 말라 하시고 명절마다 어머님 놀러 가셔서 용돈만 드리고 있어요. 물론 명절 전에 들르긴 합니다. 친정집은 명절 당일이 아니라 전날 저녁상을 차리는데 왜인지는 모르고 아빠 고향 동네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친척도 없어서 항상 30년 넘게 저랑 엄마가 상을 차렸거든요. 남편도 이 부분 알고 있고 나는 명절에 우리 집이 먼저 상 차리니까 항상 우리 집 먼저 가야 된다. 나 없으면 엄마 혼자 한다 해서 다 아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라 명절마다 남편도 같이 와서 셋이 전 부치고 상 차려요. 남편은 이런 거 안 해봐서 재밌다고 좋아하고요. 남동생들은 다 나가 사는데 바쁘다며 상 차리는 시간 다 돼서 거의 저녁 8시쯤 오고 일찍 오더라도 이미 저희가 다 해놔서 띡해봐야 음식 옮겨 담고 하는 것밖에 안 하는데요. 타지 사는 남동생이 자고 다음날 올케 집에 가려고 하면 올케는 그냥 바로 가자고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신우이도 친정집에 왔는데 왜 나는 여기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나도 친정 가는 게 맞지 않아? 신우이랑 올케가 같은 집에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전 솔직히 안 와도 되고 와봤자 하는 것도 없고 음식만 먹고 싸가는데 올케가 하는 말이 얼척없어서 짜증이 나요. 동생은 나중에 꼭 이런 얘기하면서 싸웠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등신 같고요. 그리고 추석엔 저희 집 먼저 오는데 설에는 상 차릴 때 안 오고 그 다음날만 오거든요. 뭐 어쩌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도 그걸로 싸우길래 그냥 각자 명절에 각자 집 가라 그랬더니 올케 집 부모님들 서운해해서 안 된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안 서운한가 싶고 계속 참았는데 진짜 그냥 뭐라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원래 동생 결혼 전에 남동생이 장남이라 제자 가져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 나왔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다고 셋이 같이 해야 한다 하고 제가 얘기도 했었는데 진짜 답답하네요. 추가. 퇴근하고 보니 저는 이해 안 되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추가로 내용 쓸게요. 시댁 왔는데 신우이랑 아주버님 있으면 나라도 가기 싫겠다 하시는데 저희 집 원래부터 엄마 혼자서 상 다 차리는데 동생들 제가 시켜도 하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시킬라 치면 다 나가버렸고 엄마 매번 혼자 하시는 거 보기 싫어서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같이 했어요. 님들은 엄마 혼자 고생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시나요? 먼 것도 아니고 같은 동네 사는데 도울 수 있으니까 돕는 거고요. 안 올 거면 동생네가 안 오는 게 맞고 저도 오든 말든 상관없는데 꼭 제가 있어서 가고 싶은 것처럼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라 한 적도 없고 저희가 못 올 것 와 있는 것도 아닌데 신우 꼬투리 잡으면서 친정 간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자고 가지도 않고 상 차리고 나서 밥 먹고 저희 집 가서 자요. 상 차리고 밥 먹고 하면 10시 넘어가니 남동생도 새벽에 운전하기 싫어서 자고 간다는 거고 뭐 특별하게 엄마 챙기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도 저랑 엄마가 다 하고 그냥 손님처럼 앉아있다 가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혼 초에 한번 시댁 다녀왔다가 고속도로에서 왕복 16시간 있었고요. 상 차리고 하는 것도 없는데 개고생하면서 가기 싫다고 한 거는 남편이고요. 음식 하는 것도 제가 시켰겠나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거지 눈치 보고 시켜서 하는 거 아니니까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올케 친정도 상 안 차립니다. 기독교 집안이고 상 차려본 적도 없다고 했고 같이 음식한 적도 없고 시키지도 않아요. 아무튼 동생한테 말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에 네가 와이프랑 대화로 풀리를 와이프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자꾸 싸웠니 어쩌니 말하지 말라고. 나는 엄마 도와드리는 입장인데 와서 그거 보기 싫으면 너희가 돕던지 차라리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니들 부부 싸운 것도 니들끼리 해결하라고요. 올케한테 껄끄러운 말하면 더 싸움 나니 동생한테 한 소리 하고 해결하라고 했네요. 명절 앞두고 스물스물 또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솔직히 난 상 차리고 치우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입에 안 맞는 음식 살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치워야 하고 며느리는 솔직히 일 시키려고 오라 하나 이 생각만 들고요. 각자 집에서 편히 쉬고 밖에서 외식이나 하고 싶네요. 명절을 왜 스트레스 받아가며 양쪽집 가야 하는지 진심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올케님과 잘 이야기하시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